네, 산타렐리는 이제 매년 좀 찾아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지만 매년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기대감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결국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데이터와 변수들인데요. 이항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욕 증시 데이터는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흐름 실적 그리고 금리 변수라고 이건 꼭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상승했죠. 그러면서 S&P 500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또 큰일 났다 세상 끝난 것 같이 얘기하시면 많았는데요.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잘 이해 못하신 분, 딱 정확한 수치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요. 사상체육가까지 불과 22포인트 넘었습니다. 사상체육가지 퍼센트로 0.3%만 더 올라가면 사상체육가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한두 번, 한 번 사상체육가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시장은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거 아주 특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금과 은의 동반 상승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금과 은이 손잡고 사상체육가를 지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콘티뉴어스 골드, 금은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 여튼 $4,470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사상체육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사상체육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이 도저히 못 쫓아가고 그 당시에 CFO, CTO가 이런 얘기했죠. 자기가 이 업계에 25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없다 하면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삼성전자 얼마 전에 가격 올린 거 뉴스 크게 났었던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할 것 없이 지금 물건을 댈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면서 내년까지 물건 다 완판됐다 얘기하면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상 체육가가 가면서요.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TSM 이런 것들이 다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선 코너에서 계속 나온 거 요즘 자주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 재료는 있겠으나 스페이스X가 가장 큰 복제가 됐죠. 네. 스페이스X는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름 설명드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후년까지 초반까지 상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주위에서 스페이스X 관련된 거 많이 나오고 굳이 재료 나오죠. 오늘 로켓랩도 우주 군가 계약을 했네, 새로운 주식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국 스페이스X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관련된 거 플래닛랩스나 무슨 인투이티브 머신, 로켓랩 이런만 들어도 잘 모르시는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아마 우주항공 관련 주식 소형주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그리고 유럽도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유럽이나 일본 이런 것까지는 안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똑같이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아직 큰 것들 말고 작은 것 중에 돈을 버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청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 그런 것들로 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단점 말씀드리지만 스페이스X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스X 상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실적으로 딱 돈을 벌 수 있는 회사 누구냐?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큰 회사 중에서 돈을 버는 회사.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2015년에 주식 지분 투자가 그 당시에 10%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델리티랑 같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이미 장부에 미실현 얘기로 표현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테마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우주항공 여러분들 소용자실 때는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5일이 닷새가 이제 미국으로 산타랠리인데요. 산타랠리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1945년 이후 거의 한 80년 동안 역사로 평균 0.5% 그리고 상승 확률은 66%였으니까요. 상당히 괜찮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주가가 오늘 딱 가서 상승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조금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런데 이제 닷새 기간에 올라가는 거가 66%면 시장보다 조금 더 올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주항공 다뤄주셨는데 기대감이 크다? 반면에 아직 수익 통계가 안 난다라는 면에서 ETF 또는 확실한 건 알파벳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십니다. 오늘요 엔비디아 소식이 있는데요. 인사이트로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사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사실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중국의 연휴 기간인 춘절 이전에 H200칩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는 역사적 저평가다. 오늘 의미 있게 다루네요. 네, 오늘 나름 인사이트를 해서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그 엔비디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딴 거에 워낙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도가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편에서는 지금 두세 달째 엔비디아가 고점을 아직 회복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현재 주소를 과거의 통계를 갖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PR이 25배 정도 되는데요. 25배라는 것은 연초 대비 PR로 보면 한 27% 정도 떨어져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의 변경에 보면 하위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SOX, X 이런 것들에 대비 어느 정도냐.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3%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딱이요. 13%. 상대적으로 그만큼 저렴해 있는데 이 13% 수준 이하까지 떨어진 거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보면 불과 13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평균을 보면 0.5%에 들어갈 확률로 지금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 과거에 어땠느냐? 과거에 어땠느냐 보면 1년 동안에 150%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승 확률은 10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절대적 플러스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의 구간에 들어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주가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보면 그 반도체 지수 대비도 약간의 상반기에는 좋았다가 4분기 이후에는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얘기겠느냐? 내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결국 루빈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선 코너에서도 H200에 대한 칩 이런 거에 대한 수출 재개 이런 것들이 어느 영향 났고 이게 이제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많이 얘기하고 있겠고요. 저 GTC 2026이 3월 달에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또 다른 또 새로운 칩, 차세대 칩도 개발할 가능성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칩에 대한 맞춤형 칩 시장도 있지만 결국 시장을 이끄는 것은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의 그런 능력.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큰 고민이 요즘 넘쳐나는 현금이 오히려 고민될 정도로 현금에 넘쳐나는 건 순현금 흐름이 넘쳐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실적이 나빴냐. 실적도 엄청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월가의 목표 주가 평균을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260 정도 됩니다. 다만 12월에 투자 의견을 낸 곳들 예를 들어서 트리스트라든가 티그레스, 모건 스탠리 등만 보면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이 화면은 전체고 $260고 12월 이후만 보면 목표 주가 오히려 $29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는 관점에서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쭉 갖고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주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서학개미들의 또 영원한 또 관심사 또 이기 때문에 저희 또 인사이트에서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엔비디아였고요. 자, 간밤 헤드라인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닝스타에서 내놓은 외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저평가된 소프트웨어 5년 내 최저가 근접. 저희 내년에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AI 관심 확대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어도비 있을 테고 또 어떤 종목 좀 많이 꼽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얘기한 거냐면 모닝스타라는 곳에서 오늘 그런 어도비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한번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S&P라든가 나스닥 100 그런 종목 중에서 5년 선행 PE 지수랑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와의 괴리 이런 것들 등등을 했을 때 보면 실제로 나름 저평가된 주식을 여기서 5개, 6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트너라든가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고데디,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워크데이 정도가 여기에 이제 평가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상대적으로 지금 AI가 들어선 시대에 올해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왜 좀 재미없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는 AI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을 받고 구독료를 내고 하던 일들을 상당히 많이 이들이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어떤 기업이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00명에 쓰던 직원들이
AI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20명 줄였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구독료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을 할 때 보면 전체 사용자 수를 계산을 해서 구독료를 계산하고 그 세일즈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 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든 간에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되더라도 특정한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 AI를 활용하는데 결국 하다 보면 편집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툴에서 보면 그 모든 AI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국은 어도비가 직접 그 일을 했을 때보다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닝스타의 기준에서 보면. 그리고 특히 이들이 또 뭐 어떤 특징을 갖고 그냥 오랫동안 해갖고 오랫동안 노하우하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상황, 산업 단계에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이 풍부한 순환 현금 흐름을 창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인식이 좀 덜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돼 갔다 측면에서 보면 모닝스타가 이들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하면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6개 종목에 대해서 나름은 저평가돼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닝스타의 저평가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저평가보다 그들이 얘기하는 페어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정 가치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식 이런 앞서 말씀드린 6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스타디를 해보시면 10개 종목이 됐건 20개 됐건 50개 종목이 됐건 그런 관련된 ETF를 한 번에 종목들 한 번에 삼으로 인해서 또 타이밍이라든가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운용 보수수라는 게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ETF에 대한 공부를 올해보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청자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스타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CNBC에서 보도된 소식입니다. 2026년 증시 운명 좌우의 종목은 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제목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직접 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20개 종목을 꼽았다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이 연말라서 시리즈로 이제 특집 그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2026년 전망도 있겠고요. 2026년에 딱 집어서 얘기하는 투자 유망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오늘은 딱 투자 유망,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년도 전망이 아니라 이들 3개 종목이 전체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주건 아니건 간에 이들 3 종목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나서 스타디를 하면서 이들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라든가 실적이나 뉴스의 어떤 흐름에서 상당히 그 효율적을 갖고 있겠고요. 글로벌 경기의 반등이나 이럴 때 상당히 같이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을 꾸준히 올라가는 이거 세 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TSMC라든가 일라이릴리라든가요, 마이크로소프트 등 10개 종목이 있는데, 20개 종목이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일라이릴리 등을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올해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었지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안정적인 고객층을 갖고 있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에 특히 계속해서 나오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소프트웨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일라이릴리는 주가는 뭐 최고가 수준인데 일라이릴리가 워낙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예, 어찌되었건 당뇨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 가장 히트 치는 것은 결국 이제 비만 관련된 건데, 비만이 결국 수많은 다른 증상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성장성의 한 축, 그리고 AI와 결국 헬스케어 맞물리는데 결국 신약 개발에 일라이가 한 축에 있기 때문에 일라이를 계속 보시면서 여타 AI가 확산 여부를 같이 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라이릴리. 그리고 TSMC는 하드웨어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모두 그 중심에 있는 거. 결국 엔비디아가 됐건, 브로드컴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 중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 TSM이기 때문에 이 TSMC가 결국은 기술주 전반의 가장 중심축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 종목을 주목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글로벌 3대 핵심 축 마이크로소프트, 일라일리, TSMC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이 되네요. 감사합니다.